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도 커뮤니티 글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지진다고 표현했는데 뭘 하는 건가요? 대장은 수술하고 간은 지진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열로 태우는 시술 하시나 보네요. 고주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긴 침을 넣어서 순간적으로 전기 줘서 병변 부분을 태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자분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 치료를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이전 병원에서는 다들 절제하신다고 하였던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수술할 경우보다 크기가 작고 절제술보다는 많이 편하고 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 부담도 적고요. 네, 다음 댓글도 고주파 열 시술이에요. 간에 바늘을 찔러서 고주파로 태우는 크기가 작고 개수가 작고 큰 혈관이 없어야 하는 거고 부작용도 적고 치료가 잘 되는 시술이에요. 종양이 있는데 이거를 배를 다 열고 들어가서 칼로 이렇게 째서 꺼낼지 자꾸 그러면은 이제 째고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특히 간이 있는 위치면은 생각보다 이게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로 치면 뭐 쉬울 수도 있지만 환자에게는 부담이 많이 되는 위치에 그냥 쭉 집어넣어서 전기 인두 같은 걸로 거기를 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워버리는 거죠, 그 주변은. 당연히 크기가 큰 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거기서 피가 많이 날 것 같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꾸 소소한 거니까 몸에 부담 적은 방법으로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주파 온열 치료기 하는 그 고주파랑 같은 고주파긴 한데 사용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열로 태워서 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젤로다 3일차인데 딸꾹질이 너무 심합니다. 울렁거림 약은 처방받았는데 딸꾹질은 약이 없어요. 다음번 가면 처방받으면 되는데 당장 2주 동안 먹어야 되는데 죽겠네요. 일반 약국에서 딸꾹질 약도 있을까요? 개인 병원 가서 처방받아야 할까요? 댓글 먼저 볼게요. 딸꾹질 심하면 외래 가능한 날에 외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외래 날이 너무 멀면 동네 병원 가서 약 처방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바클로펜을 많이 쓰십니다. 또 한 분은 임시방편으로 물을 입에 머금고 고개 숙이신 채로 조금씩 삼켜보세요. 저희 남편도 딸꾹질 심했는데 저 방법을 많이 썼어요. 숨 참는 것보다 효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딸꾹질에는 쓸 수 있는 방법, 민간요법들 많이 있죠. 놀래킨다든지 숨을 꾹 참고 있는 거를 반복해서 가라앉힌다든지 아니면 고개 숙이고 물 마시는 것 도 많이들 하시고요. 간단한 방법들인데 잘 듣는 편이죠. 항암하시는 분들 중에 딸꾹질이 심해져갖고 한번 시작된 딸꾹질이 그냥 며칠 지속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밤에. 딸꾹질 먹는 약을 써서 잘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잘 안 듣는 경우도 꽤 많아요. 딸꾹질이 왜 올까요? 물어보면은 횡격막 경련을 딸꾹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상하게도 폐 쪽보다는 보통 위에 뭔가 문제가 생긴 분들이 딸꾹질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직접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당장 그건 없지만 좀 속에 부담이 덜 가고 따뜻한 음식 이런 거 위주로 좀 드시면 좀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한방치료가 되게 잘 듣는 질환 중 하나예요. 만성 딸꾹질들. 가까운 데 가셔서 침 한번 맞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암 중인 주부입니다. 손끝이 찌릿거리는데 집안일 노하우가 있을까요? 찬 물건, 찬물, 냉장고 이 정도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컴퓨터만 써도 손끝이 찌릿거리고 추운 계절이라 빨래를 꺼내는 것조차 손끝이 베이는 느낌이 듭니다. 면장갑에 고무장갑을 끼고 채소를 씻어도 뚫고 들어오는 차가움 때문에 손이 저릿거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고 해야 할 일은 많고 노하우를 전수해주세요. 집안일을 손 놓을 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도 많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차가운 것 투성이네요. 차면 더 아파요. 그냥 닿는 것보다. 저는 주부는 아니지만 처음에 찬물이 너무 힘들어서 항상 중간 정도 미지근한 물로 했어요. 4년이 지났는데도 찬물은 손에 못 대고 있어요. 말초신경염 오신 분들은 증상이 굉장히 길게 가요. 거의 영구적인 손상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 손끝 발끝 저리고 찌릿해서 혈액순환 침을 맞았어요. 일주일쯤 맞으니 갱년기 증상으로 열오르던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시리던 손발도 열감이 와요. 항암 중 크게 문제가 없다면 혈액순환 침을 맞아보세요. 암 전문 한방병원에서 외래로 침 맞고 있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침 맞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실제로 말초신경염 부작용을 잡는 수많은 치료법 중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치료법 중 하나가 침 치료예요. 저희도 항상 오시면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요. 다음 분은 항암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침 맞으면 감염 위험 때문에 안 맞는 게 좋대요. 저 같은 경우는 야채도 미지근한 물에 씻고 온열팩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찬 걸 안 되는 게 일단 좋은 방법이긴 하죠. 어쨌든 암 환자분들이 몸을 차게 해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항암 중에 면역이 떨어져서 침 맞으면 감염 위험이 오는 경우는 그냥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항암 맞으러 병원에 가거나 항암하는 도중에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우리가 그 주사를 통해 감염이 될 거라는 걱정은 전혀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수준의 소독을 하고
같은 레벨의 멸균이 거친 그런 바늘들을 사용해서 똑같이 소독하고 똑같이 멸균 상태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 걱정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집안일 할 때 라텍스 장갑 꼭 끼고 해요. 맨손보다는 낫더라고요. 다음 분은 저는 옥살리 젤로도 항암 8차 했는데 설거지 빨래 다 뜨거운 물만 썼어요. 야채 과일은 따뜻한 물로 씻고 니트릴 장갑까지 끼고 했어요. 장갑도 많이 끼시죠. 근데 가뜩이나 이제 감각도 많이 저하됐는데 장갑까지 끼고 하면은 이게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냥 아파도 맨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장갑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발열 장갑 같은 것도 있어요. 안에 열선 들어있어서 이렇게 뜨끈뜨끈해지는 장갑 그런 거 끼고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고 핸드크림 종류를 수시로 발라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시로 이런 동작을 자주 해주세요. 별거 아닌 동작 같지만 도움이 돼요 하는 분도 계시네요. 예, 해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운동 삼아 하셔도 좋은 동작이에요. 다음 분은 채소 찬물로 씻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마지막만 찬물로 살짝 헹구고요. 그게 농약 제거에 더 좋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일반적이라면 화학약품이 물로 씻긴다면 따뜻한 물이 좀 더 가능성이 높긴 하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글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